안녕하십니까, 문규성 강사입니다. 자, 재무설계의 꽃, 상속 및 증여 설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 목표로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플랜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절세 플랜들은 어떤 것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좀 펼쳐지는지,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 및 증여 설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여러 가지 법들이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세법도 적용이 되고요, 민법도 적용이 되고요, 뭐 부동산 등기법도 적용되고요, 뭐 부동산 실명세법도 적용이 되고요. 관련 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상속 설계 및 우리가 증여 설계할 때는 이런 모든 법과 관련된 전문가와 협의할 필요가 협업이죠, 협업할 필요가 굉장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재무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법을 다 세세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대략적으로 우리가 상담할 때 필요한 관련 법들에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실행을 할 경우에는 또 틀려지죠.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역이나 활동, 업무 수행 범위를 더 늘리고 싶으면 반드시 전문가와 협업을 하는 거, 그리고 제휴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 이런 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관련 법끼리 상충하는 경우에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 법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세법과 상법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죠. 상법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세법에서는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법에서는 나름대로 법 규정이 없지만 상법에서는 이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법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퇴직금 관련 규정 법, 뭐 이런 법들이 실질적으로 많이들 사용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경영정기보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그 세법에 회색 지역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걸 또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관련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고객들하고 상담할 때 좀 더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상속 재산에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자, 민법상으로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들이 이 상속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터치할 수 없다. 즉, 채권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 이 상속인의 고유 재산은 민법에 의한 적용이고요. 세법에 의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고 상속 재산으로 계산을 해서 상속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민법상으로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터치할 수 없다. 채권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재산은 상속세법, 즉 상속세법에는 간주 상속재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법에 적용이 된다. 이런 부분 차이점. 자, 이게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법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법규 충돌이나 해당 여부를 논하는 또 다른 사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EO 퇴직 플랜, 상법과 세법의 어떤 적용의 차이. 과연 계약자 수익자를 법인에서 CEO로 변경했을 때 이게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느냐? 이런 부분. 자, 뭐 상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자, 세법상으로 그러면 세법에 나와 있지 않다. 열거되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획재정부에서 오케이, 인정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했잖아요. 대신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퇴직소득세를 막 세율을 바꾸고, 아니 세율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공제를 막 바꾸고 세법을 막 바꾸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절세 플랜을 좀 세법 변경을 통해서 막아버리고 있죠. 자, 그다음에 CEO 정기보험 같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관련돼서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위인지, 즉 법인세법으로 이게 비용 처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들 충돌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민사소송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게 좀 어느 정도 돌아섰어요. 그래서 회계사, 세무사들 예전에는 경영정기보험이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라고 반대했던 분들이 한 반반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돌아서서 찬성하는 쪽으로 한 70, 80%가 좀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뭐 종신보험은 뭐 또 해양금 자산 처리하고 나머지는 뭐 비용 처리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종신보험 과세관청에서 무조건 과세하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은 여러분들이 비용 처리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명확하게 하려면 원수사로부터 뭐를 떼야 되죠? 사업비라든가 소멸성 보험료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그 내용의 어떤 증서를 받아서 경비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상속 시 이해관계인 유류분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분이 달라진다. 즉, 상속 재산 금액이 틀려져요. 그래서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죠? 직계 비속, 그죠? 직계 비속 1순위고, 그 다음에 배우자 1순위죠. 그 다음에 2순위가 직계 존속, 배우자 공동 순위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 그 다음에 친족.
반결족 이렇게 나가죠. 자, 이런 개념들 상속 순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자, 대세습 상속. 자, 상속 결격자가 되거나 상속인이 죽었어 사전에. 그러면 밑에 직계 비속으로 또 내려가서 대세습 상속이 된다. 자, 그래서 최근 민법 개정으로 현재 자비는 유류분에서 삭제됐다. 최근에 어떤 그 법 규정 바뀐 거 이런 거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언 대용 신탁이 뜨는 이유. 자, 돌아가시는 분이 야 나는 전 재산을 모 대학, 모 재단에 기부하고 싶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상속인데 유류분 청구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망자의 어떤 의사를 어떻게 표시를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100%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을 하게 되면 제3자의 증여한 거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게 되면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요거 유언 대용 신탁으로 많이들 지금 하고 있죠. 판례가 1심에서는 네, 제3자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야, 너 유류분 너 다 받았잖아. 무슨 소리야. 자체의 어떤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판례가 나온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속 전에 신탁 계약으로 하게 되면 좀 원하는 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속 관련 분쟁의 원인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상속 설계를 할 때 만약에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쟁이 일어난다. 또 이 분쟁이 일어날 만한 원인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상속 설계를 했을 때 분쟁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죠. 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속 설계는 여러 가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유언장이 뭐 잘못됐다고 뭐 싸우는 경우, 또 네가 많이 부모님 살아생전에 가져갔지 않느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현재 네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거는 지금 현재 자산을 볼 때 네가 더 많이 가져갔다. 뭐 이런 또 그다음에 갑자기 뭐 혼외자가 나타났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 원인들을 사전에 미리미리 고객하고 이야기를 해서 분석을 하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제거를 한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유류분 문제는 최소한의 상속인이 가져갈 수 있는 유류분 문제는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미리미리 해주는 게 좋고요. 정말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상속시 하지 말고 사전에 하는 게 제일 좋죠. 네. 자, 상속인의 보호장치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뭐 구하라법이 있죠. 네. 그래서 양육을 하지도 않고 책임도 지지도 않았으면서 자녀가 보험금이 발생이 되니까 그때서야 뭐 이렇게 나도 상속권이 있으니까 좀 돈을 주라 이렇게 막 나타나는 거죠, 부모가. 또 사례도 있었죠. 뭐 이렇게 재사망으로 죽었는데 나타나지도 않던 부모가 나타나서 자기도 상속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자, 이 구하라법은 지금 현재 그 공무원법과 군인법에 대해서는 군인과 관련돼서는 현재 상속 결격 사유로 추가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민법상에 지금 국회에 좀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속히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 꼭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상속 결격 사유로 추가를 해서 부양의 의무를 현저하게 저해한 자, 이런 자들,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을 상속 결격 사유에 포함을 해서 다시는 이런 상속 재산의 어떤 분할을 청구하지 않도록 우리가 꼭 법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속설계 프로세스는 자,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부터 모니터링까지 총 6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플래닝, 증여 설계든 또 뭐 투자 설계든 다 각 단계별로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상속 설계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정보 파악을 할 때 그 정량적인 정보 파악도 하지만 정성적인, 즉 고객의 건강이라든가, 왜 건강하지 않고 빨리 또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건강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상속 설계 자체가 또 많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또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법적으로 상속인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또 여러 명이 있거나 또 내가 뭐 어떤 재단에 기부를 한다거나 여러 목표나 니즈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분쟁의 소지도 미리미리 사전에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다는 부분, 이런 부분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무설계사의 어떤 역량에 대한 부분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속설계 전체적 프로세스를 봤을 때 민법, 그다음에 세법, 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관련된 법들, 이런 법들이 굉장히 작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문가와 협업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장점이 있죠. 나의 역량이 훨씬 더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이익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가 협의해서 여러분들이 상속세 프로세스 진행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상속세 절세는 간주 상속재산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추정상속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상속공제, 즉 인적공제, 물적공제가 있죠.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영동상속공제 최대 15억 원까지,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최대 500억까지 자,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세특례나 또 상속공제를 활용하는 방법들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증여세 절세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한다거나 저가 양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를 활용한다거나, 그다음에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증여를 활용한다거나, 또한 증여공제,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 그다음에 기업 합병이나 기업 분할을 통해서 증여를 절세하는 고차원적인 어떤 증여 풀림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자, 핵심을 정리해 보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개념과 기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굉장히 이해관계인이 많다. 그리고 상속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이런 부분 충분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 플랜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어떤 기업 분할이라든가 기업 분할을 해서 또 그 회사를 키워서 다시 합병한다거나 이런 어떤 고차원적인 어떤 플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재무설계사로 자부심도 많이 느낄 수 있고요. 이런 어떤 플래닝까지 가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절대로적으로 협업을 해서 본인의 어떤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노력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